도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래에 이제 뭐 다른 고객이라든가 뭐 공공, 뭐 금융 쪽 이런 고객들과도 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뭐 종속성이나 계속 유지 비용 뭐 제가 지금 금융이나 뭐 공공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사 자료에서는 게임 소프트웨어 쪽도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IT 게임 직군 이외에는 이어서 이제 공공, 의료, 제조, 금융 순으로 활용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엄청 미션 크리티컬하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좀 보수적으로 소프트웨어 전환율이 보여지고 있지만 근래에 금융도 많이 오픈 소프트웨어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고 있고 그런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기업에서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인데 이제 온프레미스 같은 이제 환경에서 계속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도 꾸준히 되고 있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인프라 전환에 관해서도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높은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뭐 한계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에 적합한 대체제로 오픈소스 DBMS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그 어마운트도 보실 수 있는데 단위는 이제 100만 달러 단위이긴 한데 이제 많은 부분이 사스형으로 해서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서 DBMS가 이렇게 활약하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좀 중요한 오픈소스 DBMS별 특장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지금 2024년 기준으로 230개, 뭐 그 이상의 하루에도 뭐 수십 개의 오픈소스가 계속 발전하고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라이센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DBMS 아까 말씀드린 dbengines.com에서 랭킹된 것들을 보시면은 그 중에 1위는 이제 오라클이 있지만 MySQL 같은 오픈소스가 바로 이어서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4위에는 포스트그레스도 물론 오픈소스로서 글로벌 4위의 DBMS 랭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쭉 보이시는 것 중에 이제 MS SQL에서 발전된 마리아DB가 이제 15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오픈소스만으로 보자면 상위 베스트 3는 MySQL, 포스트그레스, 마리아DB 이런 것들이 이제 RDB MS 중에서는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 뭐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그 뭐 다큐멘트형 DB라든가 뭐 벡터 DB라든가 뭐 그래프 DB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오픈 소스들이 상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DBMS 중에 상위에 랭크된 MS SQL, 포스트그레스, 마리아의 주요한 기능적인 특장점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특징, 주요 용도, 그리고 이제 그 주요한 DB에서의 기능인 그 HID에 대한 준수는 어떻게 되며 프로그래밍 언어는 뭘로 만들어져 있고 데이터 백업과 확장성 그리고 이런 제품을 벤더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MySQL부터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라클에 인수돼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되었고 상용 라이센스까지도 적용하고 있고 주로 용도로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활용하고 OLTP성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I도 당연히 준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 C나 C++로 작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백업도 지원하고 뭐 확장성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오라클 쪽하고 이제 아마존 RDS에서도 주요 엔진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급상승하고 있고 꾸준히 인기가 있는 거의 30년 이상의 연령을 가진 포스트그레스인데요. 포스트그레스도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도 빠르면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데이터 형태도 모두 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BMS의 가장 중요한 점인 ACI 원칙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고 데이터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랭귀지는 C로 제작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그 나머지 언어에 관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확장성이나 데이터 백업에 대한 부분도 좋고, 쿼리나 병렬 처리, 그리고 외래키 같은 것들, 그리고 좀 대규모 인프라나 대규모 업무에도 좀 적합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 근래에도 이제 포스트그레스 17이 나오면서 많은 기능적인 그 개선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포스트그레스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상용으로 이렇게 벤더가 된 부분이 저희 비트나인에서도 아젠스 SQL, 아젠스 SQL이 있고, 잘 아시는 이제 뭐 EDB라든가 아마존 RDS에서도 주요 DB 엔진으로 활용하고 있고, 후지스 엔터프라이즈 포스트그레스나 펄코나에서도 이 포스트그레스를 활용해서 벤더 상용화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서 이렇게 분기된 MySQL에서 분기된 마리아 DB 쪽도 물론 이제 오픈 소스이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ACID 원칙이라든가 다양한 확장성, 뭐 샤딩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코나라든가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도 이런 주요 엔진으로 채택해서 마리아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오픈소스 DBMS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먼저 올해 dbendis.com에서 그 상승폭이 가장 크고 이제 가장 좀 이슈화되고 있는 근래 이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포스트그레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트그레스라고도 부르고 주로 좀 짧게 줄여서 PG라고도 부르는데요. 전 세계 DB 인지도 면에서 이제 뭐 오라클 MySQL, 뭐 MS SQL에 이어서 지금 4위로 랭크되어 있는데 우측에 보시는 차트에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인기와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올해의 DB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dbendis.com에서 선정되었고, 왼쪽에서는 이제 보이시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스택 오버플로우 서베이라고 해서 그 개발자 서베이를 통해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선호하는 그 DB에 이제 선정된 부분들을 보여드리는데 2022년까지만 해도 MySQL이었고 이제 지금 2023년부터는 점유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서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2018년부터 개발자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포스트그레스가 33% 정도고 MySQL은 59%로 훨씬 높은 점유율을 개발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는데 한 거의 6년 만에 지금 뭐 이 형세가 뒤바뀌면서 설문 참여자 개발자가 포스트그레스 SQL이 가장 사랑하고 선호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지금 거의 2년 연속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이제 그러면 MySQL과 포스트그레스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포인트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이고 뭐 이게 다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는 이제 상용 라이센스 버전의 그 차이입니다. 먼저 포스트그레스는 개발하게 되면 이제 포스트그레스를 포함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이제 상용 버전에 맞춰서 이제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오픈 소프트웨어를 품고 개발이 돼서 그 다음에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개발해서 판매가 가능하고 이런 예로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젠스 SQL이나 뭐 EDB의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들이 포스트그레스를 오픈 소스로 품고 있지만 다시 상용화를 통해서 이제 업버전돼서 상용 버전으로 이제 판매된 반면에 MySQL 같은 경우는 이제 GPL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다 보니까 요 MySQL로 같이 개발된 개발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여야 된다는 조건,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된다는 조건, GPL 조건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데이터 스토리지 부분입니다. 이게 OLTP성뿐만 아니라 OLLP성까지도 잘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제 포스트그레스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MySQL은 좀 OLTP성 작업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OLLP성에서는 좀 포스트그레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은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MySQL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스토리지 엔진을 따로 뭐 잘 들어보셨을 InnoDB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포스트그레스는 단독적으로 좀 스토리지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조인이나 뭐 데이터 분석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포스트그레스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능 차이에 있어서도 이제 포스트그레스는 데이터 양이 많거나 이제 복잡도가 높은 이런 데이터 작업을 MySQL보다는 조금 유리하지 않은가. 그리고 MySQL은 OLTP성 웹 기반의 트랜잭션이 좀 주요한 부분에 좀 더 적합하다. 이런 세 가지 사유로 통해서 MySQL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모든 작업을 처리하기에는 제한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스트그레스가 조금 더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어서 이런 근래의 어떤 순위 같은 것들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근간이 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좀 연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PG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 분야에서 오픈소스로 그냥 DB뿐만 아니라 당연히 연계된 익스텐션이나 서드 파티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PG는 이미 검증된 에코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원 그림 중에 보면 이제 12시 방향의 타임 시리즈의 타임 스케일, 그리고 근래 AI와 함께 연동되면서 이제 벡터 DB라든가 AI 연동 파트, 그리고 뭐 사이터스나 이런 부분에 OLAP성, 샤딩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6시 방향에 보이는 유명한 포스트 GIS 같은 지오스파셜한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그래프, 저희 비트나인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아파치 AG 쪽의 그래프 파트,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모든 페더레이트 돼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포스트그레스가 조금 이런 에코시스템이나 익스텐션, 그리고 이런 오픈소스 시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잘 자리를 잡혀 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들의 지원이 아주 강력하다. 이런 부분도 같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도입 시에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것들을 저희와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도입 시 가장 고민되는 요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도 비트나인에서도 이제 올해 찾아가는 교육 같은 서비스를 하면서 각종 그런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이나 공공 이런 부분들의 현업 담당자분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서 교육도 해드리고 또 설문도 하면서 그런 고려사항, 뭐 오픈소스뿐만 아니라 뭐 PG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현업의 고민 사항들을 좀 많이 설문하고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는 의문점들이 요 위에 나와 있는 의문점들이고, 좀 공통된 의견들만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에 대한 것들, 장애 시 대응, 그리고 책임 소재,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어떨까? 이게 호환이 잘 될 것인가? 호환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트랜잭션이나 이런 속도에 대한 부분, 이런 IO에 대한 부분도 엄청 고민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 PG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 이제 빠르게 오면서 특히 국내에서는 PG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나중에 그걸 도입하고 나서의 뭐 유지 보수, 활용, 운영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되는 요소가 있다고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이지만 뭐 관리 비용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유지 관리 비용은 또는 얼마나 될까, 뭐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신 많은 고민되는 요소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래도 데이터의 중요한 보안이겠죠. 그래서 서큐리티적인 부분도 이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도입 시에 고민되는 사항 주요 포인트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픈소스의 도입에 대한 상황들을 이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조금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오픈소스 DBMS 도입 전에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크게 이제 5가지 정도, 뭐 이 이후에도 더 있습니다만 주요한 포인트로 5가지만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유지 보수 및 숨겨진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그 이제 관리 비용의 투자 대비 수익률, 이제 ROI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검토하면서 이제 추후에 그 유지 보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처음에 도입하고 나서는 워런티 기간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유지 보수도 발생하고 뭐 장애도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리스크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세부 금액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아까 중요하게 있는 제품의 보안성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보안이라고 하면 여러 단계나 여러 파트가 있겠지만, 제품 안에서의 이제 뭐 설치 전후의 코드의 특성을 파악한 여러 가지 이런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보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런 오픈 소스는 자체 포스트그레스에서도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중간에 이제 보안 패치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보안 패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핫 패치로 빠르게 그 보안 패치가 나온 것들을 각종 현업이나 그런 사이트에다 적용하는 보안 패치를 빠르게 퀵하게 서큐리티를 보완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관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쿼리의 이런 그 스타일이 다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문제, 그리고 그런 미리 지금 기존에 있던 레거시 에 대한 DBMS와 이관하고 나서의 호환에 대한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라이선스하고 법적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 뭐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그 보증에 대한 범위, 책임에 대한 소재, 그리고 라이센스를 어디까지가 커버가 되는지, 이런 법적 문제 같은 것들 또는 그런 전문 기업이 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한 번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있고 이제 어떤 벤더의 자격이 있는 어떤 뭐 PG면 PG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글로벌 SLA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 벤더 사이인가.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자체만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술력, 코어 레벨의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했을 때 라이선스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됐을 때 나중에 돌이킬 수 없고, 나중에 이제 그 만든 것들을 이제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서 이제 다시 뭐 그 돌이키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도입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안전한 도입을 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추천드리고,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픈 소스를 통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기존에 있는 체크 포인트 말고도 여러 가지 운영 필수 체크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성능에 대한 부분 모니터링 해야 되고, 백업 및 복구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안을 또 관리하는 부분이며, 그리고 아까 트랜잭션 IO나 뭐 이런 DBMS라고 하면 락 관리, 그리고 그 HA, 하이 어벨리빌리티 같은 이중화 점검이나 이중화에 대한 솔루션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또 운영 전에 또 운영 필수 체크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고려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이제 그 세 가지 파트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파트가 좀 나눠서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먼저 직접 유지 보수를 하시는 겁니다. 뭐 전문 인력을 구비하셔가지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어떤 그 안에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면서 완전한 통제를 하시는 부분인데, 좀 어렵겠죠. 커스터마이징도 해야 되고,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형 그 지금 IT 기업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한 자금력으로 인력을 구비해가지고 자기네가 커스터마이징 해가면서 유지 보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유지 보수를 통한 그 DBMS를 운영할 수 있고, 두 번째 유형으로서는 이제 대형 SI 파트너를 이제 통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부 리소스는 절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SI사가 SM을 통해서 이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어떤 장애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물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파트너사의 기술을 또 통해서 이런 활용을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커뮤니티 정책이 아까 같이 중요한 그
그 서큐리티라든가 이런 핫패치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대형 유지보수 SI 업체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지금 저희 그 커스터머의 그 고객의 입맛에 맞게 바로바로 실시간성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줄 것인가, 커스터마이징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유지하면서의 좀 대형 파트너사들은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대형 SI사들에서는 이런 비용적인 부담이 좀 네거티브적인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좀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인 전문 벤더사를 통한 유지 보수는 어떠한가? 일단은 당연히 앞에 그 파트너사와 똑같이 내부 리소스는 절감이 될 것이고 제품 운영과 이제 완벽한 책임 소재는 그 가져갈 수 있으면서 높은 그 코어 단위 기술 지원 품질도 보장되고 그리고 소스 레벨에 바로 긴급한 업데이트라든가 패치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어떤 특수한 케이스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이런 부분들 협의를 물론 해야겠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필요할 때는 물론 메머스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가 우리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비용 부담은 있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형 파트너사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 부담은 좀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들 수 있고 저희 비트나인을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전문 벤더들도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 소개 자료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포스트그레스를 저희가 좀 주요하게 그 아까 벤더의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 해드리고 있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테크니컬 서포트 서비스라고 PGTS라고 하고요. PGTS 서비스는 저희가 커뮤니티 버전의 이를 바닐라 PG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고 계셔도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글로벌 24365 기술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벤더사이기도 하지만 저희 컨트리뷰터라든가 커미터 이런 커뮤니티의 이런 부분들의 인력을 저희가 다 보유하고 그런 핵심 보유 인력을 통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실시간성으로 24365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저희 PGTS 서비스를 좀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그레이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고 빠른 그 좋은 그레이드를 이제 선택하시면은 저희가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에 저희 온사이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어 컨트리뷰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컨트리뷰터를 통해서 코어 단까지 커스터마이징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레벨은 좀 글로벌한 서비스 어그리먼트 레벨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테크 포탈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그 아까 말씀드린 24365 연계도 하면서 고객이 어떤 그 지원을 받거나 하면 그런 걸 티켓 단위로 저희가 계속 히스토리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이슈가 발생하면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빠르게 이번에 더욱 빠르게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히스토리를 알고 바로 대응해 드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주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이제 그 PGTS 서비스의 이제 그레이드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보실 수 있고요. 리모트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PGTS 서비스의 그레이드가 있고 24365 무중단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저희 테크포탈이라고 하는 고객이 직접 접속해서 거기다가 티켓을 발행해서 업무 요청이나 아니면 지원 요청 이런 것들을 남기실 수 있는 테크포탈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히스토리를 누적해서 고객의 이전에 있었던 문제나 이전에 있었던 기술 지원의 히스토리를 즉시 출동해서 고객에게 그 지원하는 엔지니어가 그런 상황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바로 도착하자마자 그런 대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PG 커뮤니티 버전하고 이제 프리미엄이 되면은 저희가 PG를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PG와 PG와 함께 개발된 상용 버전까지도 전부 다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DB라든가 여러 가지 후지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상용 PG 제품까지도 저희가 커버를 해드리고 리모트 방식은 당연히 저희가 리모트로 대응을 해드리는 거지만 PGT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온사이트 지원도 동시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발생 시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분 이내의 응답 그리고
뭐 2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까지, 수도권은 현장 도착까지 개런티를 해드리고 있으면서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 바로 20시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서버당 20시간을 제공하게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 프리미엄 20시간 안에는 성능 분석이나 진단, 이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20시간 안에 나는 좀 성능 분석과 진단에서 튜닝을 좀 받고 싶어. 또는 앞으로 또 내가 어떤 걸 전환할 건데 전환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던가, 아니면 고가용성 컨설팅을 받고 싶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그 운영 교육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해서 그 시간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포스트그레스의 나머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뭐 포스트 GIS라든가 뭐 PG 풀, PG 바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PG 익스텐션 같은 것들에 대한 연동이 필요한데, 그런 연동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 시간 안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PG가 계속해서 지금 한 2, 3주 전에 PG 17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나는 이 PG 그 시간을 PG 최신 서비스 업그레이드로 좀 지원받고 싶다고 하시면 그 업그레이드로 전환해서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커뮤니티 툴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PG와 연계되는 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툴이라든가 뭐 어드민 툴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AHM이나 AM이라고 보여져 있는 여러 가지 검증된 툴들도 저희가 이 시간 안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활용하시면서 자세한 문의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테크 포털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계속해서 기술 지원을 받거나 그 제품을 활용하면서 그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누적될 텐데, 그런 히스토리를 저희가 계속 트래킹합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는 지원들을 위해서 티켓을 계속 누적해서 그 티켓 베이스라고 하는, 저희가 이 테크 포털 내에 고객의 티켓을 계속 누적해서 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전이나 사후 지원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원격으로 출동해서 저희가 리모트와 온사이트 실시간 대응을 동시에 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경기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시간 원격 2시간 이내에 출동 방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좀 오픈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상용 DBMS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더 그 오픈소스만 가지고는 좀 불안하고, 그래도 상용과 어떤 두 가지의 장점이죠. 오픈소스의 장점과 상용의 장점만 이렇게 돼서 신뢰성이나 성능, 기술 지원들을 모두 이제 진짜 비즈니스적인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뒤에 보여드릴 저희 제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문적인 기술 지원, 강력한 보안,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저희 뒤에 보이는 저희 아젠스 SQL 제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픈소스의 장점이 있었고 상용의 장점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부합된 점이 저희 SQL, 아젠스 SQL이라고 보실 수 있고, 오라클 호환 지원, 그리고 데이터 보안 강화, 그리고 고가용성 지원,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이관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의 장점과 상용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주요한 레퍼런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주요 레퍼런스로 이제 철도공사에서 지금 저희 아젠스 SQL을 통해서 그 철도 운영 정보 시스템인 아이리스하고 엑스로이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송 계획과 열차 운행 관리, 차량 운영 관리, 뭐 철도 운영에 관한 부분들, 이거 되게 미션 크리티컬 하겠죠. 뭐 열차 시간이라든가 이런 배차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선택의 이유는 당연합니다. 저희가 대용량도 빠르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진짜 아주 코어 단까지 유지 보수가 가능한가, 그런 벤더인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두 만족했기 때문에 코레일의 주요한 DB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